풀어오시고 틀린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2번, 생물은 분자 수준으로부터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그럼 생물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 한 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구조와 기능이 다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기능이 같은, 대개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죠. 그래서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그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 물론 식물에만 있는 단계,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조직계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식물과 동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에는 없는데 동물에만 있는 단계, 기관계 기억하고 있죠. 우선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이 세포 아래 수준에서 보면, 세포 아래 수준에서, 그러니까 세포는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세포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체 이상의 수준에서 보면 일정 지역에 서식하는 동종집단, 개체군이라고 하죠. 개체군, 동종집단. 그리고 그 개체군의 집합, 군집이라고 하고요. 다시 말하면 이종집단. 그리고 그 군집과 그리고 무기환경을 합해서 생태계라고 하죠. 우선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와 같이 우선 여기 이제 생명체 여기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창발적 특성이라는 말은 창발적 특성은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집어넣어 봤어요. 우리 강의는, 제가 하는 강의는 제가 2001년부터 공무원 생물 강의를 시작했는데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출제 안 됐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창발적 특성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세포 수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조직 수준에서는 나타난다. 조직 수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기관 수준에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은 복잡성이 증감에 따라 나타나는 부분들의 배열 및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그럼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핵에 있는 그 DNA로부터 mRNA가 만들어져야 되고,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되고, 밖으로 빠져나야 되고, 그럼 그 단백질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럼 밖으로 내보내려면 이제 리보솜에서 소포체로, 그리고 골지체로, 그리고 세포막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낸다. 그러면 이 세포 수준에서는, 아까 세포 세관, 예를 들어서 그럼 리보솜 혼자서는 그냥 단백질 합성할 뿐이다. 그런데 세포 수준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분비하는 것까지, 이와 같이 그 전 단계, 그 아래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이제 그 윗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한다. 3번, 구조와 기능이 다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 방금 설명드렸죠.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 그래서 3번 X.